안녕하세요. 디오일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명한 배출 방식 유수분리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저의 궁극적 목표는 유출기름 회수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1995년 여수에서 시 프린스호와 2007년 태안에서 헤베이 스피리트호에 의한 두 차례 대량 기름 유출 사고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유출된 기름을 즉시 그대로 건져 올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였고, 한참 지난 후 유수분리와 유출기름 회수선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저는 이 배출 방식 유수분리 기술로 유출기름을 그대로 즉시 회수할 수 있는 유출기름 회수선도 만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목적을 충족시키려면 선박도 특수한 목적에 맞도록 건조되어야 하겠지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만들어본 유수분리기는 4가지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본체, 기름 오염수가 들어와 모이는 곳입니다. 둘째, 배출 밸브, 본체에 뚫린 물 배출구와 기름 배출구에 설치되고 제어기를 통해 개폐됩니다. 셋째, 센서 모듈, 물과 기름이 물 배출구나 기름 배출구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그 값을 제어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어기, 센서 모듈에서 받은 값에 따라서 배출 밸브를 개폐합니다. 참고로 기름 오염수를 받아들이는 본체는 앞뒤로 조금 길어야 할 것입니다. 기름 오염수가 흘러들어와서 물층과 기름층으로 안정되게 구분된 곳에 센서 모듈을 설치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실험용 본체는 작게 제작하였습니다. 실험 목적상 물층과 기름층이 이미 안정되게 구분되었음을 가정하고 실험하는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만 가진 MVP입니다.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배출구 밸브는 잠금을 유지합니다. 전원이 들어오자 두 밸브 모두 작동하면서 물이 배출되고 있지만 기름은 기름 배출구보다 낮은 위치여서 아직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배출되면서 기름이 아래로 내려오며 물 배출구로 접근하게 되고, 기름이 물 배출구로 들어가기 전에 물 배출 밸브가 닫혀야 하는데 드디어 닫히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물을 더 넣고요. 기름이 물 배출구에서 멀어지고 물 배출 밸브가 열려서 물이 배출되고, 그러면 다시 기름이 내려오게 되니까 물 배출 밸브는 당연히 닫히겠지요. 제때에 닫히는군요. 기름이 물 배출구에 접근하는 것을 센서가 감지하여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제어기가 물 배출 밸브를 닫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기름이 물 배출구에서 멀어질 때도 센서와 제어기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름 배출 밸브가 작동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기름 표면이 기름 배출구보다 높이 올라가면서 기름이 배출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기름 배출구로 접근하는 중입니다. 지금쯤 빨리 기름 배출 밸브가 닫혀야 하는데 아직 기름이 배출되네요. 닫혔네요. 늦게 닫힌 듯한가요? 사실은 늦지 않게 일찍 닫혔습니다. 일찍 닫힌 후 배출관에 있던 기름이 기름 점성 때문에 서서히 내려와서 늦어 보인 것입니다. 지금은 물이 기름 배출구보다 더 높게 올라갔지만 기름 배출 밸브가 이미 닫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는 물이 기름 배출구보다 아래로 내려가네요. 물이 기름 배출구 아래로 충분히 멀어지면 기름 배출 밸브가 열리고 기름이 배출됩니다. 기름 배출 속도가 물 배출 속도보다 많이 느린데요. 배출구에서 표면까지의 높이가 물보다 많이 짧기 때문입니다. 압력이 낮아서 배출 속도가 느린 것이지요. 기름 표면이 기름 배출구 아래로 내려가서 기름 배출이 정지되네요. 지금 기름이 물 배출구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물 배출 밸브가 닫히겠지요. 두 밸브의 작동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물과 기름의 배출량이 적은 듯 싶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분리기가 아주 작은 탓입니다. 길이 15cm, 폭 10cm, 높이 25cm로
용량이 3.5리터 정도의 용기입니다. 배출량을 늘리려면 용기와 배출구를 크게 하거나 배출구 수를 늘리면 되고, 배출량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배출관에 펌프를 설치한 후 제어기를 통하여 밸브 개폐와 연동시켜 강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배출하려면 간문식 배출구를 구비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당 오염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면 그 발생량에 충분한 크기와 배출량을 가진 분리기를 구비하면 됩니다. 전원만 공급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속으로 작동하므로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출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분리배출량은 저의 핵심 해결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결과제 그 첫째는 완전 분리, 물과 기름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을 완전 분리하는 기술을 아직 못 보았기 때문이지요. 2011년 5월 미국에서 상금 140만 달러를 걸고 진행한 옌디 슈미트 오일 클린어프 X 챌린지에서의 최고 분리율도 90.7%였지요. 이것은 물 10%와 기름 90%가 여전히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급한 대로 기름 제거에 노력했지만 불완전하여 더 분리할 일을 남겼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분리가 필요 없는 완전 분리가 저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과제는 그 완전 분리의 기술이나 도구가 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볼 수 있는 기존의 분리기는 크거나 또는 구조가 복잡하여 분리작업 장소가 커야 하고, 또 설치, 유지, 운영의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소 크기에 제약 없이 최소 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간단한 분리 방법, 분리 기술. 이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 과제는 분리의 연속성과 자동화였습니다. 연속 분리는 자동 제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24시간 연속 분리에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려면 자동화가 필요하지요. 기존의 분리기는 여러 원인으로 연속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해결 과제를 극복한다면 분리 배출량은 부수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배출량을 늘리는 것은 분리기를 크게 하거나 보조기계 등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오늘 실험은 3.5리터 용기에 부착된 센서 모듈과 연결된 제어기가 두 액체의 배출 밸브 개폐를 제어하는 자동 연속 분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에서 본 대로 저의 배출 방식 유수 분리기는 기름 오염수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서 본체의 크기, 배출구 수와 크기를 결정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공장 등의 거대한 저장소와 분리 설비, 그리고 여러 발생지의 기름 오염수를 이송하는 차량이나 기나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오염수 발생 장소에 적합한 크기의 분리기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곧바로 배출하고 기름만을 모아 저장하면 되니까요. 운영 비용도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24시간 자동으로 가동되므로 별도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으며 센서 모듈과 밸브 작동에만 전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